험준한 소백 산맥을 따라 굽이치는 문경세제. 역사와 문화를 품고 미래로 도약하는 곳. 국내 최대 생산지인 오미자와 향이 좋은 가몽사과, 약돌먹인 축산물 등이 유명한 경상북도 문경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소가 전하는 부자농부 제보. 소가 농부를 부자로 만들어줬다는데 그 비법이 다름 아닌 똥꿈을 꾸면 부자 된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똥 덕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는 살다 처음 듣는 우리 후지 PD. 소문의 진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똥으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아세요? 그 친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쪽 위로 올라가시면 이상한 기계 타고 있는 친구 한 분 있거든요. 예, 그 친구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한 기계를 타고 있는 부자농부? 똥에 이상한 기계까지? 허허, 정체가 궁금한데. 요상한 기계 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똥으로 부자 된 부자농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자농부. 그러면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과연 붉은 열매의 정체는? 이게 바로 홍로라는 사과입니다. 맛도 좋고 향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은 바로 사과입니다. 저는 사과로 연매출 1억 5천을 올리는 박동훈입니다. 사과재배 3년 차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올리는 박동훈 부자농부입니다. 농지 면적 약 2만 3천 제곱미터에 사과 하나로 부자농부가 됐다는 박동훈 부자농부. 돈 되는 사과가 주렁주렁. 달콤 새콤한 부자되는 비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사과 농장. 부자농부 일찍부터 사과를 수확하느라 손이 바쁩니다. 붉은 빛이 가득 오른 사과. 이야, 유라지 탐스러운데요. 홍로가 대가종이고요. 이게 홍자가 붉은 홍자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착색이 이렇게 붉게 나는 품종이고요. 굉장히 아삭하고 맛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아삭하고 맛있는 품종도 당도가 오르고 향이 차야 제값을 다 할 텐데요. 그 수확 적기는 어떻게 가늠하나요? 사과마다 수확의 적기가 있긴 있는데 완숙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 맛을 보다 보니까 완숙되기 전 단계를 굉장히 좋아해서 선호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어느 정도 돌고 맛이 들어온다 싶으면 그게 수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맛이 들어온 사과라. 아니, 제 눈에 다 똑같아 보이는데 좋은 사과 구분하는 법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사과 표피인데 그냥 맨맨하고 맨질맨질한 게 좋고 맛있는 사과가 아니고 약간 거칠다는 느낌이죠. 그냥 느낌이 있고 요런 반점 같은 짜잘한 부분들이 좋은 거고요. 이게 삽이라고 동록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심하지 않는다면은 가장 맛있는 사과예요. 이제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찾아서 먹죠. 아하, 매끈한 외모만 찾다 맛있는 사과만 피해서 먹었군요.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그럼 어디 그 사과 맛 좀 볼까요? 당도도 좋고 경도도 좋고 맛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피디님 드셔보세요. 이전에 드시던 거랑 다르실 거예요. 과연 그동안 알던 사과 맛과 다를까요? 식감이 정말 아삭아삭하고 진짜 적당한 단맛이 있네요. 진짜 너무 맛있네. 일교차가 심해야지 그때 사과가 굵고 그때 색깔도 나고 맛도 생기는 거예요. 낮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당이 기온이 낮아지는 밤이 되면 열매에 축적되면서 당도가 올라간다는 원리. 농사도 과학 아시겠죠? 그런데 잘 지어놓은 사과가 왜 이리 떨어졌대요? 무슨 일 있어서요? 바람 불어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숙기가 다 되면은 이 꼭지가
부분이 약해져 갖고 과일이 다 익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해져 갖고 떨어지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떨어질 정도로 잘 익은 사과. 수확할 손도 덜고 주워서 내다 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몇몇 빼곤 대체로 멀쩡해 보이는데요. 떨어진 사과들은 상품이 아니에요.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떨어진 부분이 이제 물렁컹해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해가지고 상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갖다 줄 거예요. 낙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상품으로 대답할 수 없는 사과를 좋아해 준다니 그 또한 고마운 친구인데, 어? 이 녀석들이 그 친구? 보통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키우는데 지금 한 20마리 정도 있어요. 사과 농장집 소만이 누리는 특시. 갈변한 부위는 싹 덜어내고 매년 사과 수확철이 돌아오면 농부보다 먼저 햇사과를 즐기다 보니 소들도 이제는 아는 맛. 오호, 잘 먹네요. 그냥 특식이죠 뭐. 애들이 좋아하니까 자식 같으니까 주는 것도 있고 네, 간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 농사 지으랴 소 돌보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어요. 힘은 들죠. 뭐 어차피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으니까 힘은 든데 소가 사과를 키우는데 일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소도 같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에? 소가 사과를 키우는데 일조한다고요? 도대체 소가 무슨 일을 할까요? 얼굴까지 가린 모자를 쓰고 어디론가 가는 보자랑보. 축사 옆 퇴비장입니다. 트랙터까지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소의 떡. 지금 무슨 작업 중인가요? 5분 한 곳에 모아둔 걸 썩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잘 발효될 수 있도록. 저거 안 섞어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대로 발효가 안 되죠. 소의 분변을 모아 주기적으로 미생물을 뿌려주고 반복해 섞어주면 분변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냄새도 줄어든다는데요. 저 퇴비를 들썩일 때 나는 하얀 연기는 먼지가 아니라 발효되면서 나는 열에 의해 발생한 열기라고 합니다. 이쪽에 묻어놨다가 1차로 옮기고 또 섞고 하면서 1년 정도 된 퇴비를 잘 발효되면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의 똥이 잘 발효됐다는 게 과연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게 2년 정도 발효된 퇴비예요. 소의 똥을 2년간 발효했다고요? 형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같은 건지 잘 모를 정도인데요. 모양은 바뀌었어도 똥은 똥 아닌가요? 이게 똥이 아니에요. 이게 냄새 맡아보면 냄새도 안 나고 마른 흙 같은 굉장히 좋은 탭이기 때문에 PD님도 한번 만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똥을 만지라고요? 이게 잘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좋은 거름이고 정말 좋은 양분이지 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부자노부의 말을 믿고 과감히 만져보기로 한 우리 후리 PD. 그러나 더 내밀지 못하는 못난 손 만졌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우리 후리 PD 정신줄 놓지 마야. 그냥 진짜 흙이네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가볍고 부드럽고 냄새 한번 맡아보시고. 냄새 진짜 하나도 안 나네.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오. 황골탈퇴한 소의 똥. 이 퇴비는 이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잘 부숙된 퇴비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사과에 주죠. 퇴비로 새로운 걸 만들어 사과해 준다고요. 퇴비로 무엇을 만든다는 걸까요? 부드럽고 가벼운 흙으로 퇴비가 된 우분, 포대자루에 넣은 채로 긴 막대에 매달더니 그대로 물속에 넣는데요. 아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과를 만드는데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좋은 사과를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이요. 마치 물에 우리는 대형 티백 같은 모양새인데요. 똥물일 수도 있는데 여기 퇴비차라고 이걸 만들어서 제가 1년 내내 쓰고 있습니다. 퇴비차? 우분을 우린 퇴비차요.
잘 부숙된 우분 퇴비를 물에 3개월간 우려내면 좋은 성분만 줄인 퇴비차가 된다는군요. 모든 식물은 뿌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뿌리가 좋아야지 작물이 잘 자라나는데 그 뿌리를 좋게 하는 게 이 퇴비차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퇴비차로 뿌리를 건강하게 키워라. 퇴비차로 뿌리부터 건강하게 키운 부자농부의 사과. 그 덕분인지 올해도 작황이 좋습니다. 숙기가 지나 상품성이 떨어지기 전에 수확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을 보탤 가족들도 동원됐습니다. 좀 어때요? 괜찮아? 비온 거 치고는 괜찮은 편이지 뭐. 괜찮네 해가지고 사과 좋은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 장마치고는 뭐 상당히 괜찮은 편이지. 잡숴봐요. 잠깐만 잡숴야지 뭐. 먹어봐야지 뭐 맛이 어떤지. 자 경훈아. 사과에 대해서만큼은 냉정한 아버지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요? 맛있어. 맛은 좋아요. 내가 와도 맛있어. 식감이 좋네. 이제 색깔 나는 대로 싹싹 꺼내면 돼. 평생 사과 농사를 지은 아버지로부터 합격장을 받아 어깨가 으쓱해진 부자농부. 전체로 봐가지고 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농사를 아는 경험이 없지만은 뭐 교육도 받고 이런 모든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잘해요. 아버지가 이제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이제 제가 교육받은 거랑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약간의 이제 논쟁을 거쳐가지고 조금 수정은 하지만은 아버지가 90%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에다가 10% 제가 첨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던 일까지 미뤄두고 왔다는 동생 경훈 씨. 어떻게 품삯은 넉넉히 받기로 했나요? 많이는 좀 챙겨주는 것 같지만은 모든 거에 만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일꾼들보다는 더 많이 쳐주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사과를 따야주죠. 사과 딴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은 그리해도 더 주고 덜 받는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과가 일이 풍짝인데 말이죠. 작황에 따라 울고 웃는 것이 농부. 수확철 웃기 위해선 끊임없이 해줄 일이 많은 법인데요. 물을 가득 채우더니 포대에서 꺼낸 가루를 넣습니다. 이게 좀 사과를 좀 사과답게 해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사과를 사과답게요? 하하, 무슨 표 같은데요. 황과 마그네슘이요. 황과 마그네슘. 사과를 사과답게 하기 위해 물에 희석해 공급한다는데요. 희석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저희가 500리터 기준인데 500리터에 1kg에서 1.5kg 정도 집어넣고 지금은 1kg 정도 넣었어요. 500대 1이죠. 물에 희석한 황과 마그네슘을 싣고 사과밭으로 가는 부자농부. 시원하게 연면 시비로 살포. 황과 마그네슘의 공급 시기 과연 어떻게 되나요? 약간 잎이 좀 약해졌다 했을 때 생각됐을 때 그리고 장마가 지속되거나 비가 많이 와서 햇빛이 좀 작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판단해서 그냥 한 번씩 살포하고 있어요. 사과의 막바지 품질을 좌우한다는 황과 마그네슘. 사과에 어떤 효과를 주나요? 마그네슘이 광합성 작용을 도와줘가지고 맛과 색깔을 좋게 하죠. 향을 좋게 하는 게 황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마그네슘과 황으로 당도와 향을 높여라. 잠시 후 농장 옆 농가. 오전 내내 수확하기 바빴던 형제가 점심상을 차립니다. 와, 상다리 부러져 버리겠네요. 물 이렇게 많이 절였어. 빨리 드시. 들어가 줘. 비빔밥인데 뭐. 좋아해. 좋네. 아주 감자 뭐 이런 거 너무 크게. 계란도 하나씩 가져가고. 도사리도 있어요. 고사리도 참 있지. 그야말로 호사스러운 비빔밥. 남편의 두 아들까지
수확하느라 힘쓰고 온 장정들 든든히 먹일 생각에 모처럼 어머니 손이 커졌습니다. 어려서나 지금이나 밥상에 마주한 모양새는 그대로인데 어느새 보기만 해도 세상 든든합니다. 어릴 때 나름대로 잘했지만 지금은 성장해가지고 뭐 살림살이도 맡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나는 기분이 좋죠. 아들은 잘 커서 좋아요. 평생 농사짓던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농사가 전부였던 부자농부. 모든 게 서툴렀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했답니다. 뭐 어려울 땐 어렵고 힘들 때 힘들고 재밌을 때 재밌고 쉬울 때는 쉽고 뭐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뭐 할만해요. 괜찮아요. 적성이라 딱 맞아요 저한테. 딱 농사꾼 체질이라 보니까 제가. 저보다는 되시는 것 같아요. 부자농부가 부모님의 품 같은 사과밭으로 들어온 건 3년 전. 느닷없이 시작됐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계셨고요. 추후에 저도 들어와서 부모님 모시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이제 혈액암 3기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바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50대 중반 정도 돼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사과밭 아들에서 사과밭 농부가 되고 마주한 사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었습니다. 대비할 새 없이 병충해 피해를 입고 예년에 못 미치는 수확량으로 매출이 떨어져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저는 처음 겪으니까 너무나 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사과 달린 거를 수확해가지고 매출이 발생되는 건 아니구나. 이게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가 평생 일어놓은 사과밭을 제대로 이어받기 위해 뒤늦게 사과 농법 공부를 시작한 부자농부. 그 노력 덕분에 병충해는 미리 대비하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퇴비를 개발하면서 사과 품질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익도 아버지 때보다 높아졌답니다. 여기서 아버지 농사하는 걸 도와준다는 생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농사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죠. 3년 사이에 그냥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거의 서포트 하는 것만 제가 이제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제가 할 생각으로 아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스스로의 이것을 어떤 제 목표만큼 만들어내겠다는 책임감,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업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니 사과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사과를 보고 하나하나 자식 같다 소리를 하셨는지 잘 커준 사과가 얼마나 고마운지 조금은 알 것도 같답니다. 색깔난 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 중인 아버지는 요즘 다시 사과밭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꼭지는 왜 다시 자르는 건가요? 이 꼭지가 있으면 공판장에 내게 되면 선별기에 돌아가면 다 찔려가지고 품위가 손상이 돼가지고 B급으로 나가요. A급이. 선별 유통 과정 중에 발생할 손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랍니다. 두 아들이 수확하고 아버지는 꼭지를 처리하고 하나, 둘, 자, 세 부자가 반나절 뚝딱 작업한 양이 이만큼. 자, 여기나. 많이 따야 돼요. 많이 따자 해가지고. 금세 트럭을 한가득 채웁니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사과. 이게 다 어디로 보내지나요? 제 공판장이랑 저 온라인 판매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 구축해 놓은 판로 덕분에 안정적으로 판매되는 상황. 조심히 다녀오세요. 집에 갖다 밀어놓거든요. 네, 요거 알죠, 아버지? 하나, 둘, 셋, 넷, 5개 이쪽에. 저는 이제 수확하고 내일 거 이제 바로 딸 준비도 하고 마무리도 해야 되고 하고 아버지는 가셔가지고 경매 순서에 따라서 또 경매 보고 이제 오시고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저거. 드디어 올해 첫 수확 사과가 출하됩니다.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사과 공판장 경매로 연매출 1억 3천원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사과 공판장 납품으로 연매출 1억 3천만 원. 그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농사는 비 오는 날이면 허허 공치는 날이라더니 사과밭 작업 모두 멈추고 외출에 나서는 부자농부. 도착한 곳은 유치원? 부자농부 얼굴빛을 바꿔놓은 장본인. 아하하하, 딱 봐도 붕어빵. 인사. 수고하세요. 가자. 가자. 이 가자. 비 온다. 아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끄러워.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안고 가자고. 아이고. 가자. 쭝쭝쭝쭝쭝. 하원길 아들과 찾은 곳은 인근 도장. 오, 취미 수련을 하는 운동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 시작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어요. 농사라는 일이 또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서 체력 보강 차원에서 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니까 또 이 합기도를 선택해서 예전부터 했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도 고려할 정도로 오래 하다 보니 문경시 소속 선수단으로 대회 입상 경력도 갖고 있답니다. 다시 더 세게 기압 크게 좀 갈렸죠. 기압 준비. 작년부터는 아들과 같이 하고 있답니다. 노는 건지 운동하는 건지 헷갈리지만 아들과 보내는 이 시간 이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 둘 놓는다. 하나 둘 셋. 아들 지구력 짱인데. 또 애가 어려가지고 얘는 이제 약간 운동보다는 약간 놀이식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농업을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가고 애기 잘 때 나가고 늦게 들어와서 애를 바로 씻고 재우는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라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귀농전 도시 생활이었다면 그마저도 쉽게 꿈꾸지 못했을 시간입니다. 다음 날 다시 사과밭에 나온 부자농부. 수확하나 싶었는데 엄한 이파리만 솎아내는 중입니다. 영양제 한번 줘야 되겠는데 이거. 수확 임박한 사과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서둘러 창고에서 뭔가를 챙겨나가는 부자농부. 무슨 일일까요? 요게 보이죠? 요게 작은 뭐 꿀이라 그러죠. 꿀. 요게 굉장히 많은 게 밀이에요. 밀. 흔히 꿀 들었다고 말하는 투명한 이 부분이 밀병. 밀병이 많으면 달고 좋은 거 아닐까요? 이 밀이 많아지게 되면 과육이 이제 물렁물렁해지죠. 그래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꿀 사과에 대한 오해였네요. 일종의 물음병으로 볼 수 있는 꿀. 변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해주는 부자농부. 이게 뭔가요? 초산칼슘이라고 난강류를 현미식초에 녹여 만든 칼슘이에요. 식초에 녹인 달걀 껍질 칼슘제요. 달걀 껍질에서 추출한 친환경 영양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초산칼슘은 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하, 밀병 현상을 초산칼슘으로 막는군요. 초산칼슘 역시 물에 희석해 사용하는데요. 희석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초산칼슘은 1kg에서 1.5kg 사이 500리터 기준으로 해서 넣고 또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봉산 50g 정도를 넣고 거기에다가 미생물까지 돼서 살포하게 되죠. 거기에 퇴비차까지. 초산칼슘의 붕산, 미생물도 부족해 퇴비차까지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퇴비차는 뿌리를 좋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썩는 이유는 킬레이터화 시키는 거. 흡수와 이동이 훨씬 더 빨라지게
해서 효과를 훨씬 빨리 높이고 좋게 하는 거. 그 이유 때문에 대비차를 넣어주면은 더 좋아지는 거죠. 처방약이 잘 흡수되고 소화돼 약효를 올리라고 소화제까지 넣어준 셈. 그런데 초산칼슘이 어떤 원리로 밀병 현상을 예방하는 걸까요? 세포벽을 서로서로 붙여줘가지고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고온에서 미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가장 강력히 하고 있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초산칼슘으로 밀병 현상을 방지하라. 그날 오후 사과를 포장 작업 중인 부자농부. 배송 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일일이 개별 포장을 해주는데요. 포장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온전히 과일 무게로만 5kg, 10kg 이렇게 이상씩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량 이상으로 넉넉히 담은 사과. 물량이 많지 않을 땐 직접 차에 싣고 마을에 위치한 택배물 집화장까지 옮겨 놓습니다. 송장도 직접 출력. 물론 주문이 밀려들 땐 직접 할 수 없지만 말이죠. 고객들이 뭐 많이 주문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명절 때라든지 무슨 행사가 많은 달에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집중돼서 하는데 막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 계속 드시는 분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주는 단골 주문. 입소 못하고 점점 늘고 있답니다. 그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온라인 직거래 판매로는 연매출 한 2천만 원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사과 온라인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2천만 원.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사과 공판장 납품 1억 3천만 원. 사과 온라인 직거래 판매 2천만 원으로 연매출 총 1억 5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퇴비차로 뿌리를 건강하게 키워라. 두 번째, 마그네슘과 황으로 당도와 향을 높여라. 세 번째, 초산칼슘으로 밀병 현상을 방지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원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유통을 모두 시키고 싶은 게 그냥 제 목표예요. 농사가 체질, 사과의 승부수를 건 박동훈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사과 키우며 행복도 키우는 박동훈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